안녕하세요. 저는 두각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현재 중3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고1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수능 국어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안내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저는 김민준이고요. 대성마이맹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24학년도에 우리 수능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개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즌 1과 시즌 2의 수능 수업이 진행되고요. 자, 시즌 1 그리고 시즌 2는 각각 이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즌 1, 2 수업에서는 문학과 독서의 수능 공통 과목을 정말 수능식으로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수능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과 달리 내신에서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암기하고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으면 되지만, 자, 수능에서는 내가 공부한 작품이 출제되지 않거든요. 공부한 지문이 출제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스스로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이 텍스트가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즌 1, 2에서는 문학과 독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강으로 있는 요 2주씩의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영역, 그러니까 고전시가 그리고 고난도 비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 처리하면서 어떻게 독해해 나갈 것인가를 학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특강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1 겨울 수업에서는 수능 정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목표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19학년도에서 23학년도까지 고2 학평 기출을 통한 실전적 문학, 독서 분석력을 고양시키겠다. 자, 일단 선생님, 고2면 지금 심지어 고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1 학평 기출들은요, 너무 쉽고요. 고3과의 수준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서 학습할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 있거나 또는 어려운 지문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수업에서 고1은 고2 제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고2는요, 고3 제재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전에 가까운 그리고 현실의 난도에 맞는 지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 자, 그래서 고2 학평 기출을 통한 실전적 문학 독서 분석력. 자, 여기서 실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내가 미리 학습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에서의 학습 방향하고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딱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석해낼 수 있는, 스스로 찾아내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기 위한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입니다. 출제자의 사고방식에 맞춘 행동풀이 패턴을 체화시키겠다. 자, 여기서 출제자의 사고방식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질문을 통해서 출제자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그 사고를 점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학습한 뒤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봐야지. 지문을 이렇게 본 뒤에 선택지 5개 중에 정오 판단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익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발문에 따라서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에 따라서 지문을 읽은 뒤에 지문과 맞춰서 선택지에 정오 판단하는 그 패턴을 익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때는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컨디션에 맞춰서 점수가 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딱 정형화된 어떤 패턴을 갖추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나의 실력도 점검할 수 있거니와 그리고 그 점수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푸는 순서부터 선택지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패턴으로 여러분들과 정해서 체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업 목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학과 독서에서 무엇을 다룰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학에서는요, 자, 문학 개념을 다룰 겁니다. 문학 개념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학교 동안 어느 정도 문학 개념들을 조금 익혔을 텐데, 얘네를 굉장히 파편화되게 그때그때 학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학습한 요 개념들을 한 번에 쫙 모아서 빈틈없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내신과 수능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문학 개념들을 선택지에 계속 포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 있는 개념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문을 분석할 때 반영해서 정오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을 시, 소설, 수필, 극 모두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을 키울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들은요, 내가 본 작품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은 작품을 분석할 때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필수 분석 요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수 분석 요소를 시, 소설, 수필, 극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나면 낯선 작품이 와도 전혀 겁먹지 않고 작품을 분석해낼 수 있는,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자, 요 사고력은 분명히 문형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문형에 맞추어서 이런 사고를 하라고 한 거였구나를 캐치한 뒤에 풀이 패턴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시, 소설, 수필, 극 필수 분석 요소를 파악할 거다. 두 번째, 선택지 속 수능 문학 개념을 온전히 학습할 것이다. 자, 그래서 문학 개념을 작품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훈련까지. 자, 개념을 알더라도 지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지 찾을 수 있는지 요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요 똑같습니다. 자, 개념과 원리라는 강좌명이고요. 자, 우리 독서력, 독해력, 표산전환 능력, 배경지식까지 이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독서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의 수능, 비문학, 독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글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글의 구조를 조금 꼼꼼하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 수업은요, 선생님이 이번 겨울에만 딱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유형에 맞춰서 글을 읽는 방법들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지식과 맞물려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이렇게 지문을 썼구나 라는 것을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상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에서는 그래프나 그림이나 또는 표와 같은 것들이 함께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들을 글로, 텍스트로 바꿔놓고 텍스트를 또다시 시각 자료로 바꿔놓는 그런 능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능력치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래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구조도가 나왔다, 구조도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팁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은 이렇게 6개 유형으로 나눠서, 그리고 화제 특성별로 개념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지문 또는 원리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론, 견해, 관점을 드러내는 지문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뜬구름 잡는 내용이야? 그런 거 없을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지문은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가야겠구나 라고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자, 우리 개강은요 12월 23일 두각학원에서 2시, 5시, SNT에서 2시, 5시 일요일 날 개강합니다. 자, 우리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일단 과제는 모두 다 제출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로 한 회분씩의 모의고사를 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오답까지 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에 맞추어서 데일리 문학, 비문학 적용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럼 이 적용과제 푸시고 오답 확인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위클리, 시조, 어휘, 암기. 자, 요건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게 되면 우리 어휘랑 시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요건 30문제로 테스트가 진행될 거고요. 우리 6개까지는 통과, 틀린 친구까지는. 자, 그래서 우리 80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친구들은 남아서 재시험을 치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 시조 테스트 치른 뒤에 문학, 독서 이렇게 날마다 수업이 진행되고요. 자, 수업 후 테스트까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재 라인업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개념과 원리 책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어휘 시조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과제
문학 적용 과제 그리고 비문학 연결어 과제 이렇게 나갈 건데 자 일단 요 소스들은요 우리한테 중요한 EBS 수능 특강의 소스들로 그날 수업에 맞춰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줄 거고요. 그래서 위클리 데일리로 매일매일 조금씩 학습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테스트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답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정답 모음집 안에는 그 주의 테스트 정답 해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과제로 나간 것에 모의고사에 정답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해설 보시고 오답 확인까지 꼼꼼히 해오셔야 과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치러지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과제로 된 거, 자, 걔를 OMR 카드를 제출하시면 이렇게 성적표까지 뽑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드백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생님은 카톡으로 안내할 거고요. 성적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성적 이렇게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매주 누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 우리 클래스의 최고점은 누구다. 누구는 아니고요. 어떤 점수다. 그리고 평균은 어떻다. 그런데 내 위치는 어디다.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추이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을 함께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요곳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자, 맨 마지막에 김민준 국어연구소 요 번호는 선생님 개인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폰입니다. 그래서 요 폰으로 연락하시면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소상하게 안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랑 또 통화를 원하실 경우에는 요 번호로 연락하셔서 김민준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안내 드리면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안내 드렸고요.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수능 수업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8주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9주 정도거든요. 이때 수능을 조금 꼼꼼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1년 동안의 수능 공부가 조금은 없다. 또는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요 기간 동안에 수능 국어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효용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공부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